대표님, 그 신랑의 비자 네. 발급 조건 중에 범죄 경력 회신서가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범죄 쪽인데, 첫째, 가정폭력. 항상 신중하게 신랑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전 부인과 이혼을 할 때 서로 경찰을, 다툼이 약간 해서 경찰을 불러서 벌금이라도 조금 한 게 있느냐. 쌍방으로 벌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만 무조건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아서도 원래 평생 결혼은 안 됩니다. 평생 안 돼요. 예, 안 되는데 보통 10년이 지나고 나서 비자를 보통 한 번 신청하면 불어, 두 번째나 세 번째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해주는 경우가 많다지 100%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실질적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제도예요.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은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사 기준 성향에 따라서 10년 지나도 주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불어대고 두 번 불어대고 이러면은 보통 주는 경우가 많죠. 좀 사유를 정확히 잘 쓰고 이래갖고. 그래서 가정폭력은 그렇고, 그 다음에 성범죄에 대한 걸 많이 헷갈리게 하실 거예요. 성범죄 중에, 자, 미성년자, 아동 성범죄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성범죄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벌금 이상 나와도 10년 동안 결혼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근데 그 외의 성범죄 있잖아요. 그 외의 기타 성범죄들은 집행유예 이상 받은 사람은 10년이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일단은 비자가 불허 대상자는 아니에요. 근데 단 여기서 그러면 신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벌금 전과는 2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실효되는데,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효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 국제결혼은 실효된 형 포함입니다. 평생 전과를 갖고 해요. 쭉 다 나온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평생 전과를 다 나오는데, 거기서 성범죄, 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성범죄는 벌금 이상 받으면 10년이 지나야 결혼이 되고, 그 외에 기타는 벌금은 괜찮고 금고 이상,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사람들만 10년 이상 지나야 되고. 근데 그러면 이에 해당 안 되더라도 옛날 범죄는 반드시 신부가 알아야 됩니다. 불허 대상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영사관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를 해서 뭐가 나오면은 신부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 전과가 있는 거 아냐고 물어요. 신부가 모른다. 그러면은 남편한테 당장 지금 확인하세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랑분이 PC방을 운영하는데 그 PC방에서 손님들이 도박 게임을 인터넷상으로 했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서 하던 게 이제 IP 추적되고. 경찰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IP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느 PC방, 그러니까 그 PC방에서 한 게 잡히다 보니까 PC방 업주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뭐 그때 몇백만 원 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박장 개설로 돼버린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신부한테 질문을 드려 신부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모릅니다. 하니까 신랑한테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가지고 신부한테 설명해갖고 신부가 다시 전화상으로 설명을 하니까 됐다. 알면 된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일반 그 외의 기타 범죄는 우리 특수범죄 있잖아요. 특수범죄로 감옥을 갔거나, 그 다음에 살인 쪽. 이런 걸로서 감옥을 갔다 오거나 이런 사람은 무조건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친구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뭐 이런 간단한 폭력, 뭐 이런 거로서 벌금을 받았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반드시 신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위장결혼 옛날에 좀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옛날에 위장결혼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 이런 것도 5년이 지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근데 대부분 그런 거는 크게 관계없는데 이 성범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신랑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한 분이 오셨는데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국제결혼 상담을 한 거예요. 그 해서 제가 이분이 이혼한 분들 제가 꼭 물어봅니다. 혹시 와이프하고 이혼할 때 서로 뭐 몸다툼이라든지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찰을 부른 적 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분이 예.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벌금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화가 나서 벌금을 안 내고 하루 10만 원씩 공제하고 들어가 살아버렸대요. 응? 그래서 그분은 결혼이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저걸 범죄 경력 해신서를 떼보세요. 했는데, 이분은 또 이상하게 나와요. 거기에 없으면 없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정할 수 없음. 응? 뭐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다수가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은 뭐 몇 년 전에 벌써 이미 그게 다 끝났는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나중에 영상에서 비자칭할 때 조회하면은 가정폭력으로 벌금이 나와요. 벌금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생을 뭐 살았다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은 결혼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는 성범죄 중에도 벌금형은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요 범죄는 10년이 지나야 된다고 지켜야 됩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편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다른 결혼회사에서 체크도 안 하고 결혼시켰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것 때문에 전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애기 임신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임신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놀러 오고 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임신하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임신하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는 출산을 해야 되는데 20주가 지나면은 그래도 전과에서는 좀 영상에서 조금 약간 완화하게 해주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임신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다른 편법으로는 다른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가서 같이 살면 임신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법적인 방법은 써야 된다. 다른 비자로 하는 건 어렵나요? 쉽나요?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좀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신랑분이 여기 와서 좀 한 2주 정도 체류도 해야 되고 신랑이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좀 소요되고 비용도 좀 들어가고 2주 동안 여기 있다 보면 체류비도 들어갈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왜 먹고 살기 또 이렇게 왜 자영업을 하다가 자기가 빠지면 안 되는 분들은 쉽지는 않겠죠. 2주 동안 비우는 게 직장 다니는 분이 2주 동안 비운다.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하는 신랑분 중에 일주일 회사 빠지고 올라가니까 연차를 다 써서 한 달 휴직계 내버렸대요. 연차를 다 써갖고 결근하면 안 되고 뭐 이래갖고 아예 11월 때 한 달 휴직기를 내버렸대요. 그렇지, 인생을 걸어야지.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진짜 타 업체에서 결혼했다가 이런 문제로 비자가 안 돼가지고 하는 분들, 저한테 상담 와서 이렇게 진행해 준 분도 있는데, 진짜 바쁜 거, 한국 자기가 바쁘고 막 해도 그걸
놔두고라도 여 와서 체류하면서 그런 방법을 쓰는 분들 있어요. 이미 결혼을 했던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좋은 신부를 만나느냐 이런 게 좌우하지만은 일단 전과 기록은 반드시 본인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실효된 형 포함이라고 해서 옛날 거는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국제 결혼은 실효된 형 포함된 걸로 계산합니다.